원조 친윤이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지난 1일에 경남도의원을 지낸 분을 통해서 명태균 씨한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정 녹취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온 겁니다. 1일이면 사실 대통령 육성이 나온 다음 날이에요. 윤 대통령이 관계를 끊자, 이제 명태균 씨에게 관계를 끊자는 취지로 말한 녹취를 공개해달라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청을 했고, 명 씨가 그러면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된 걸 보면 이 거래는 성사는 되지 않은 건데, 네. 이제 윤 의원은 요청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건 아니라고 했다는 건데 이 보도 어떻게 보셨나요?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 같아요. 혼자 그냥 생각해가지고 본인하고 명태균 씨랑 사이가 안 좋다라고 얘기했고 대통령에게도 저 사기꾼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본인이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이가 안 좋은 명태균 씨 측근에게 전화해가지고 내가 부탁하는 걸로 해가지고 좀 얘기 좀 해줘. 그러면 명태균 씨가 윤한홍 의원 좋아하지도 않는데 들어주겠냐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부탁과 논의를 통해서 총대를 맨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좀 끊어야 되겠다라는 조급함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이 이 일을 맡게 된 것은 명태균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같은 지역의 연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봐라. 가정할 수 있는 건 대책회의 같은 게 되겠죠. 김영선이 해줘라 나온 발언 뒤에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로 이제 드러난 녹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혹시 뒤에 뭐가 있냐, 그거는 윤한홍 의원 얘기에서도 나오지만 지인의 그 증언에서도 나오지만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면서 어떻게 할까? 일단 입을 막아라. 그리고 유리한 녹취를 틀어라. 두 가지를 논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범죄로 얘기한다면 이것도 증거인멸 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뭐 대통령이 무슨 수사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뭐하지만 검찰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예를 들어서 보면 대통령이 대선 때 여론 조작에 연루돼 있는지 또 공천 개입에 관련된 부분인데 대통령의 측근 윤한홍 의원님은 원조 친윤이잖아요. 측근이 이런 것들을 좀 짜 맞추려 한 정황이 나타났으니까 검찰은 이 부분도 더 사실적으로 더 밝혀야 될 무게가 생겼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 얘기에 의하면 거래나 회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혼자 했을까라는 의심을 한 거는 큰일 났잖아요. 대통령의 육성이 밝혀졌으니까. 그럼 윤핵관들이 모여서 회의했겠죠.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모여서 명태균 아는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예를 들면 나는 그 사람 몰라. 이철규 의원도 나도 몰라. 윤한홍은 당신 알잖아. 지역 사람이니까. 나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럼 누구 그 측근 누구 알아? 그럼 그 측근한테 한번 얘기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하라 그래. 뭐 이러지 않았을까. 저의 상상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 윤한홍 의원이 사실은 명태균 씨 위험하니까 좀 만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네. 조언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명태균 씨도 윤한홍 의원이 장난칠 거다. 이 장난을 치면 내가 음성 다 터트려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측근한테. 그러면서 이 다 터트려버릴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이 관계 끊자고 전화한 다음 날에 싹싹 빌면서 1시간 동안 사과를 했다. 정권 교체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상황이 그렇게 됐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녹취를 터트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박 실장님도 이 터트릴 거야라는 얘기를 직접 들으셨어요. 명태균 네. 씨로부터. 구체적으로 뭔지는 못 들었고 그러니까 본인이 구속되면 뭐 다 터뜨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공천 개입이나 지금 이준석 의원의 얘기대로도 뭐 한 8곳 정도가 대통령이 공천 개입 사실상 누구 해줘라. 뭐 김진태 강원지사의 경우는 경선을 하기로 본인이 바꿨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정황들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데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1시간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1시간 중에 한 50분 정도는 쓸데없는 말일 가능성이 높고 혹은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에 비춰서 59분. 추정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 이 얘기 저 얘기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와중에 뭐 본인이
그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하면서 좀 부적절한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새 그게 보여져요. 나 이런 사람이야. 명태균 씨는. 대통령이 싹싹 빌 정도로 나는 상당히 영향력과 위상이 높은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이러한 이미지도 좀 주고 싶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태균 씨를 그 잘 아는 한 3년 정도 거의 같이 하루 종일 붙어서 지낸 분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명태균 씨랑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하면 누가 더 말을 많이 하냐. 그걸 물어봤더니 그거 궁금한데요? 명태균 씨가 정확히 이 워딩을 써서 얘기를 했대요. 내가 대통령의 말을 끊지. 그래서 오 대단하시다. 대통령의 말을 끊는다. 말을 내가 끊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저도 통화를 했지만 네. 말을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그렇죠. 얘기하기를 주로 하는 스타일 같아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좀 당황했잖아요. 그때 그 구속심사 받으러 갔을 때 내가 폭로한 게 뭐가 있냐 이랬을 때 네? 약간 이런 분 다 말씀하셨잖아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유 정황에 대해서 뭐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라는 방침을 밝히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서 강혜경 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데이터를 계속 바꿨다고 아주 구체적인 수법에 대해서 MBC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냥 여론조사 보고서 쓰는 것보다 조작하는 게 더 힘들었다고도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 CBS 이제 인터뷰에서는 왜 그랬냐 했을 때 명 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조작해서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명태균 씨는 계속 나 혼자 보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보고한 적 없다 이랬는데 당시 후보와 캠프의 사기를 위해서 조작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 캠프의 보고서가 다 공유됐다는 의미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처음부터 나 혼자 보려고 했다. 물론 궁금증에서 혼자 보려고 이번 대선 어떻게 되지라고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데이터를 보정한 게 아니라 조작했잖아요. 그걸 왜 궁금해서 자기가 혼자 봅니까? 그거는 우리가 흔한 말로 이건 변태하냐?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궁금한데 조작해서 그걸 자기가 보고 즐겨 한다는 모습은 상상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대통령의 기분 좋게 하려고 또 캠프에 사기 전 처음부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이제 후배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아부는 구체적으로 해라.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이거 좋아요. 이거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이거 뭘 어떻게 해서 좋아요인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얘기해요. 당시 후보에게 유력 후보에게 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후보에게 얘기를 해요. 기분이 훨씬 좋겠죠. 그걸 노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대통령을 얘기하면 대통령은 많은 데이터와 보고 중에 누구 것을 제일 좋게 보겠습니다.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더 좋게 보겠죠. 그럼 명태균 씨의 입김이 캠프 내에서 커지겠죠. 그런 것들도 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명태균 씨로는 상당히 뼈아픈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접근을 해서 신임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조작된 거야. 이렇게 판정이 내려지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느 누구도 명태균 씨랑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강혜경 씨의 이 오늘 증언을 통해서 살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명 있을 것 같아요. 누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이준석 대표 전당대회 때도 그렇게 했냐라고 하니까 강 씨가 이준석 당대표 경우 조작건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준석 당대표 이름으로 거론된 자체 조사는 한 건밖에 없다. 그것도 대선 조사 질문에 포함되어 있다. 조작이 없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론 조사와 조작의 실무적인 담당자가 강혜경 씨란 말이에요. 강혜경 씨가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오세훈 시장이나 이준석 대표는 아이고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오세훈 시장 건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는 했습니다. 들여다봐야 된대요? 들여다봐야 된다고는 했고.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거기도.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기분 좋게라고만 강혜경 씨가 얘기했는데 과거에 물론 이전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미리 여론조사를 돌리고 이제 이건 국민의힘 당원들에 해당되는 건데 돌려서 또 실제 경선 날 그날 또 같이 그러니까 다 미리
돌린 성향을 파악한 그렇죠. 뒤에. 성향을 파악해서 경선날 미리 앞에서 돌려버리면 경선에 참여해야 할 당원들이 이건가 하고 체크해서 실제 경선에 방해를 하는 방법. 이걸 얘기한 게 있잖아요. 다른 지인에게 명태균 씨가 통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명태균 씨한테 물어봤었어요. 이거는 구체적인 여론 조작의 정황 아니냐. 근데 이제 명태균 씨 주장으로는 그거는 과거에 옛날 자기가 지인에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와 이거 신박한 여론조사 방법인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명태균 씨가 그걸 우스갯소리로만 할 리는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국민의힘 내에 속한 그러니까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그거에만 통용되는 방법이지만 경선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거를 어떨 때 활용했을까라는 의문은 들죠. 지금 검찰이 공천고래 의혹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어제 고발인 신분으로 처음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고발인이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조작 혐의는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왜곡 공표 조항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취지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검찰이 수사를 안 하겠다는 건지 좀 의문이 든다. 이제 고발인 입장에서는 뭐 나중에 무혐의 처분하려는 출구 전략 같기도 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의혹들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여론조사의 문제점, 여론 조작했냐 안 했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사 안 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지극히 김영선 그냥 또 그 지역에 출마하려고 했던 그 지방자치단체 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 사건으로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조사를 확대하지 않고 싶어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만약에 그러니까 구속영장은 그거잖아요. 지방선거 때 돈 받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사님의 공천 개입이라든지 여론조사, 뭐 비용 문제 이런 것을 만약 검찰이 조사하게 되면 파고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조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야 뭐 조사 못 한다고 하더라도 여사 조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사건이 불똥이 튀는 것을 스스로 대단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 검찰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대통령 내외에 대한 수사 의지가 약한 거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미 수사심의에서 여사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기소하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일을 무시하고 불기소했고 실제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는 뭐 서로 검찰에서 오히려 기소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수사심의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정도 이것까지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통령 내가 연루되는 걸 최대한 막으려고 하겠지만 검찰도 조직이 방대하고 여러 사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건 검찰이 소극적 수사 의지를 드러낸 거지만 이것도 안 맞잖아요. 계속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검수원복 해가지고 수사 중에 알게 된 관련 사항 같이 수사할 수 있게 시행령을 통해서 열어놨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또 칼같이 이건 우리 거 아닌데요? 라고 지킨단 말이에요. 현재는 그런 분위기인데 만약에 명태균 씨 최근 몇 달간 대한민국을 떠들썩했던 명태균 씨 관련해서 대통령 관련된 건 하나도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연관이 있다고 봐요. 대통령 지지율이 이전의 하락 추세를 좀 이어간다면 검찰의 수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지금 20%에서 그냥 머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방 경직성을 가져간다면 검찰도 일단 두고 보자. 그래서 대통령 내에 대한 수사 의지는 적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변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창원지검장을 제외하고는 네. 실무 수사 검사들 수사팀 같은 경우엔 이거는 김건희 여사 조사 안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검장이나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확대되는 것,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창원지검의 검사들의 의지처럼 수사가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나 수사 못해. 수사 못하게 하는데 나 수사 안 할래 하면서 이제 뛰쳐나올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 조사 가지고도 계속 우리가 분석하고 평론해야 할 일들이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면 네. 언론계 생활을 오래 해서 아마 송 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특히 이제 법조 기자들 검찰에서 발표하는 것만 또는 던져주는 것만 받아 쓰냐라는 지적도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일이 터지면 기자들이 검사, 수사관 엄청나게 접촉을 하면서 혹시 뭔 일이 뭐 나온 얘기 있나 해가지고 모든 스테이트를 다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 기사가 어떻게 나왔지 싶은 기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500만 원을 줬다. 돈 봉투 얘기. 그렇죠. 돈봉투 그 사진이 명태균 씨 폰이 있더라. 이것도 검찰발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기자들이 검찰이 의도적으로 던져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 수사관 또는 일부 검사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 또는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한 기자에게 이 정도는 좀 알려줘야지 싶은 얘기들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수사가 생물이라고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한 가지 불리한 거는 창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은 언론사들이 명태균 씨 관련돼서 창원에 기자들을 보냈지만 이게 또 오래되면 출장비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도 좀 줄어들면 지금은 기사들이 막 쏟아지는데 줄어들면 뉴스 배정도 좀 줄게 되고 그러면 출장 나가 있는 기자 수도 조금씩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인 제가 볼 때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기사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기자를 그쪽에 10명을 파견시켰다. 이게 10명을 뭐 한 달 이상 쭉 하는 매체는 사실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면 좀 더 많은 기자들이 오래 남아 있으면서 좀 더 여러 내용들이 밝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지금. 네. 명태균 씨 변호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 요청으로 사임을 했어요. 어제 사임서를 낸 걸로 알려졌는데 이제 김 변호사가 오늘 아침 장윤선 기자 취재 편의점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명태균 씨가 했던 얘기들을 좀 했는데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면 제일 양아치는 오세훈 시장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측근 통해서 돈 봉투를 전달을 하더라. 그런데 저런 사람 때문에 당선된 것이 창피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공개를 했어요. 김소연 변호사의 메시지가 저는 좀 오염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좀 평론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감도 있는 것 같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반감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과연 명태균 씨가 한 얘기를 곧이곧대로 전달을 했을까, 본인이 윤색과 각색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명태균 씨가 그동안 많은 언론인들에게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국감장에 나와서 오세훈 시장이 고발장 써놨다라고 했지만 명태균 씨의 반응은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잘못을 지정하진 않았었거든요. 판을 다 짰다 그랬죠, 본인이. 네. 판을 다 짰다 그랬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거에 더 연장선상에서 좀 더 얘기를 더 김소연 변호사에게 했다고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못 믿겠어요. 네. 그래서 참 뭐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김소연 변호사 그런데 저는 김소연 변호사와 오세훈 시장의 관계는 잘 모르겠고 일단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의원을 아주 싫어하는 거는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미공표 여론조사를 하면서 어차피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하는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질문이 혹시 단일화에 유리한지 잘 알아보려고 했었잖아요. 미리 사전 이제 태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단일화할 때 질문을 넣는다든지 조건을 넣는다든지 이런 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유추는 해봅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를 알고 있고 만났다고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전혀 이런 부분들을 몰랐을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지금 강혜정 씨 주장에 따르면 이제 명태균 씨가 원본 데이터, 로데이터라고 그러죠. 원본 데이터까지 오세훈 후보 측에 넘기기 위해서 받아간 걸로 기억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세훈 후보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일부는 돈을 받고 진행했고 일부는 무료로 진행했다.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 선거 자금의 사용 내역에는 미래한국연구소나 이제 명태균 씨에게 지급된 비용이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강혜경 씨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오세훈 시장 측은 명 씨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공식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토리를 짜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한번 만나가지고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오세훈 시장은 선거 유세하러 다녀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니까 명태균 씨랑 직접 만날 수는 없고 주위에 어떤 측근이나 참모가 좀 뭐 여론조사 하신다는데 여론조사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명태균 씨가 먼저 저 여론조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식적인 돈을 비용을 지불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냥 어떤 누군가가 그냥 차비하라고 또 밥 사 먹으라고 그냥 또 봉투를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스토리를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어쨌든 오세훈 시장 측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면은 기라고 하는 쪽에 맞다라고 하는 쪽에서 더 다른 증거를 내놔야 우리가 오세훈 시장 틀렸네 이거 사과해야 돼 문제 되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주장만 가지고는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뭐 명태균 씨가 전선을 안 넓히는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오세훈 시장도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으로 분류되잖아요. 네. 본인이 이 의혹에서 해방되려면 그냥 써놓은 고발장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현재로서는 의심은 가지만 오세훈 시장 관련된 얘기는 사실 나온 것도 없고 오세훈 시장은 그러니까 나온 게 많지 않고 오세훈 시장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도움을 받지 않았겠어라는 이런 정도의 의혹 현재로만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공식적으로 비용 지불이 안 했다면 그것도 사실 문제라서 만약 있었다면 이 부분은 또 정말 써놓은 고발장을 오 시장이 제출을 해서 뭔가 좀 밝혀졌는 게 있는지 좀 그것도 들여다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고요.